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로 착착 진행되던 각종 군사적 도발을 보류하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 김 위원장 지시 이후 도발 움직임들이 멈추거나 사라지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한 건지, 처음부터 동생과 역할을 나눈 각본이었는지 차차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위원장의 오늘 지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유지훈 기자입니다.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질주하던 북한이 돌연 멈춰섰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16일 만에 나타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중앙군사위는 4차례 열렸는데 핵실험 등 주요 군사행동전에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병력 파견, 비무장지대 GP 복원,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대남전단 살포 등 4대 군사행동을 구체적으로 예고했는데 이 모든 것을 중단시킨 겁니다.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이후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확성기까지 재설치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용서나 기회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 6.25 70주년인 내일에 맞춰 대남전단 살포 등 추가 도발이 예상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해 일순간에 기류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동생 김여정이 대남 공세를 펴며 가속 페달을 밟고 김정은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를 연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일 넘게 이어온 남북 긴장 국면은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의 위력이겠죠. 어제 오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던 북한 확성기가 오늘 싹 사라졌습니다. 이 현장이 보이는 파주 접경 지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최성 기자, 이 행동이 빠르네요. 이 북한군이 오늘 확성기를 모두 철수한 건가요? 네, 온종일 내린 비와 안개로 북한 지역 관측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제까지 설치되어 있던 대남 확성기가 하룻밤새 철거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찍은 황해북도 개풍군 산등성입니다. 어제는 북한군의 대남 확성기가 또렷하게 보였던 곳인데 오늘은 확성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30여 개의 확성기를 전전선에 설치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가 떨어지자 사흘 만에 다시 빼낸 겁니다. 군은 날씨 탓에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확성기 30여 개를 모두 철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북한의 해안포 포문이 닫혔는지도 살펴봤는데요. 오늘 연평도 날씨도 좋지 않아 NLL 이북 북쪽 해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은 북한군이 습도 조절을 위해 포문을 열어둘 가능성도 있어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확성기뿐만 아니라 그동안 파상 공세를 퍼붓던 북한 매체의 대남 비방 기사들도 자취를 싹 감췄다고요? 네, 지난 20일 동안 북한 매체들이 매일같이 쏟아내던 대남 비방이 사라졌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인데요. 일면에 중앙군사위 예비회의 기사가 실려있고 나머지는 체제선전과 경제활동 동료가 전부입니다. 어제까지 지면을 가득 채웠던 남한 관련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선의 오늘, 통일의 메아리 같은 선전 매체에서는 오늘 새벽 보도됐던 대남 비방 기사가 뒤늦게 일시에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잠시 후 정치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하나의 요인으로는 미국의 군사 압박이 꼽힙니다. 이 한반도 주변으로 항공모함을 3척이나 전진 배치시켰던 미국이 오늘은 보란 듯이 훈련 모습까지 공개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와 니미츠호가 필리핀해의 거센 물살을 가르며 전진합니다. 해상감시 작전부터 적의 항공기 공격 대응 훈련까지 다양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 항공모함 2척의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항모 한 척의 공격 전단이 가진 힘은 엄청나다. 두 척의 공격 전단 힘은 상상에 맡길 것이라고 과시했습니다. 각 항모에는 전폭기와 전투기, 정찰기 등이 70대 이상 배치돼 있는데 웬만한 국가의 전체 군사력과 맞먹습니다. 명목상 목적은 훈련이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 공세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호까지 포함하면 미군이 보유한 7척의 항모 중 3척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셈인데 지난 2017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차기 공군참모총장인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도 북한의 행동으로 상황이 약간 변했다며 앞으로 계속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공군과 해군, 일본 항공자위대가 그제 일본 미사와 기지에서 처음으로 코끼리 걸음 훈련을 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최단 시간에 다양한 군용기를 빨리 띄우는 훈련으로 군용기들이 활주로에서 줄 맞춰 움직이는 모습이 코끼리 걸음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아침 모든 도발을 보류하라는 메시지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행보인데요. 당연히 속셈이 있겠죠. 정치부 강은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그러니까 처음에 김여정의 도발부터 오늘 김정은의 마무리까지 이게 다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네,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 근거들을 살펴보면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이 도발을 멈췄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인데요. 이 미국의 군사적 압박 때문이라면 처음부터 핵도발 하지 않았을 거고요. 최근 북한은 중국의 말도 사실 잘 듣지 않아 왔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결국 북한이 처음부터 다 계획했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북한이 계획한 대로 일이 다 진행됐고 거기서 뭔가를 얻었다. 이렇게까지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내부적으로는요, 좀 두 가지 정도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장 큰 건요, 내부 결속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이 내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이 대남 도발을 통해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연일 도발 내용을 상세히 보도해 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이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입지를 충분히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남 도발의 선봉에 김여정을 세워서 이 북한 주민들에게 김여정의 역할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이 대외적으로 얻은 건 또 국제사회에서 잊혀져 가던 북한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이런 점입니다. 오늘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북미 회담이 열린 2018년 6월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금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친 건데 이렇게 변화시킨 점, 북한이 얻은 성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 기자가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얻은 걸 쭉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더 얻으려면 더 갔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멈췄을까요? 네. 사실 더 나가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요. 미국이 폭격기와 핵항모를 띄우고 이 미일이 처음으로 이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했어요. 이런 식이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이 북한 역시 다음 도발로 넘어가는데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또 우리 정부로부터 사실 뭔가를 얻어내려면 어느 정도 이 여지와 시간을 줘야 한다. 이런 판단도 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네. 겉으로만 보면요. 우리는 준 게 없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회군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겉으로 보기엔 사실 아무것도 준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정부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모든 걸 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요, 직접 이 대북정단 살포 접경지인 김포시 월곤면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점검에 나섰죠. 이 대북정단 살포를 막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북한이 처음 도발을 시작했던 이후였던 이 대북정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 정부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한 거죠. 그리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 개편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북한 입장에선 얼마든지 보류할 충분한 명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의 다음 행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바로 보류라는 겁니다. 자, 보류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볼게요. 이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어 둔다. 중단한 게 아닙니다. 미뤄둔 겁니다. 북한은요, 언제든지 대남 군사 행동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앙군사위원회는 김 위원장 지휘하에 언제든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긴장을 늦춰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어쨌건 발등에 떨어진 고비는 넘긴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강은하 기자였습니다.